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협력가의 길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2001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금까지 20여 년간 20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활동했던 저의 국제협력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오수영이고요. 현재는 국립목포대학교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 국제개발협력이란 무엇인가, 외교부에서 정의한 것을 살펴보니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이나 민간 부분의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그리고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협력이며 대다수 선진 공여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 국제개발협력에서 선진국이 아니었다가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런 공적개발 원조나 국제개발협력을 세계에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고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말이 공적개발 원조라는 ODA라는 단어인데, 이 위에 말했던 국제개발협력 활동 중에 하나로서 그러니까 자금의 흐름을 국제개발 원조 ODA라고 합니다. 이런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한 이유는 개발도상국이 일단 배경이고, 이들의 경제 발전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그래서 전 세계 빈곤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둘째, 원조를 받는 국가와 우리나라 관계가 좋아지겠죠. 그리고 셋째,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진국, 그런 개발도상국도 아니고 후진국인 경우, 제3세계인 경우에 일단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국제사회의 더 큰 전쟁으로도 커질 수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좀 없애려고 서로 좀 도와주자. 특히 선진국들이 좀 더 개발도상국에 가서 이런 활동들을 함으로써 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는 쉽게 이제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에 가서 기관이나 뭐 민간 단체가 하는 거고, 이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사는데 그거를 글로벌하게 한다 해서 글로벌 공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가 간이나 뭐 개인 간 문화나 사상 따위를 서로 통하게 한다 해서 이제 국제 교류라는 말도 많이 쓰고, 그리고 국제협력이라는 말은 이제 평화를 일단 기본으로 깔고, 평화를 위한 협력,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간 협력,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개인까지도 요즘은 많이 크게 확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제가 2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 기관과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실제로 개도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기관들을 지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도움이 되시고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배너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의 가장 큰 국제개발협력 활동은 솔직히 코이카 활동인데, 2007년, 2008년, 2009년 이렇게 횟수로 3년 동안 남미 에콰도르에서 있다 왔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사실 오늘 주 이야기로 할 거긴 한데, 그거를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좀 와닿지 않는 말일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뽑히는지 그거부터 알면 더 좋을 것도 같고, 그리고 코이카를 지원하기까지의 과정, 왜 내가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이런 걸 알려면 그 앞선 이야기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처음에 어떻게 해외 국제협력 활동을 시작했는지부터, 그리고 에콰도르 갔다 와서 귀국하고 또 그 이후에 국내 활동은 어떤 것을 했는지 그것까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목차를 정했습니다. 먼저 이제 국제협력 경력은 국외 활동과 국내 활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개인으로 따져거나 이런 코이카 같은 국제협력단 큰 회사로 따져도 국내 활동, 국외 활동으로 나눠서 요즘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국외 활동 먼저 말씀드리면 2001년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그때 맨 가장 처음 시작으로 2002년, 2003년, 2005년, 그리고 2006년, 7년, 8년, 9년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못하고 그때는 여기 보면 2010년, 12년, 15년, 17년 이렇게 국내에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이제 국제 활동을 또 시작을 하게 됐죠. 2018, 19년, 21년, 그리고 23, 4년, 지금까지 이렇게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보면 이게 2001년도 4학년 때인데 동아시아 평화 인권 캠프에 한국 대표로 그러니까 그쵸 한국 대표 맞죠. 다양한 그러니까 저는 전라남도에서 출발을 했고 경상도 친구들도 있었고 서울 친구들도 있었고 한 5명 정도였던 것 같은데 중국에서도 그 정도의 학생이 참여하고 일본은 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 이게 저희 때 기사는 없는데 2002년 기사를 보니까 이렇게 여기는 한일 대학생 40여 명이 참여하는 캠프가 이때는 제주대학교와 전남대를 해서 제주에서 열렸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2001년도에 일본 오키나와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평화 인권 캠프에 참여를 하면서 한 일주일인가 10일 정도 됐었는데 오키나와 역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일본, 중국 학생들을 만나면서 한중일 관계도 계속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학자와 문학인들 강의도 듣고 학생 교류하고 근데 그때 당시 일본이 이제 오키나와가 미군 부대와 문제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계속 그래서 영어를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아시아 평화 인권 캠프를 개최를 해서 저희는 이제 누군가 학자분이나 문학인이 오셔서 강의를 하면 그거를 일본어로 통역을 해주시고 중국어로 통역을 해주시고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셔서 거의 1시간 강의인데 막 3시간씩 걸리면서 밤늦게까지 교류하고 토론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저의 첫 국제협력 활동이자 동시에 저의 첫 해외여행이었어요. 부모님과도 가지 않았고 옛날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4학년 때 처음으로 가게 된 활동입니다. 이때 거기서 외국어를 많이 하는 친구들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활동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구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 생각을 이걸 알게 돼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해외 자원봉사, 뭐 해외 무료 자원봉사 이렇게 쳐서 4학년 2학기였죠. 그러니까 여름에 갔으니까 일본을 2학기 동안에 그걸 검색을 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남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전국 학생들을 20명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이제 실제 면접 보고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한 달, 2달 정도 저희가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준비를 해서 지역은 정해져 있었어요. 라오스였고 마을도 정해져 있었고 의사 선생님, 한의사분들 다 합쳐가지고 가는 꽤 큰 3, 40명 넘는 일정이었고 한 달 동안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의사 선생님들이 진료하실 때 우리가 이제 마을 분들 줄 세우고 이 약 나눠주고 이거 하나를 꼭 드셔야 돼요. 뭐 이렇게 현지말로 써가지고 그거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외 시간에는 이제 마을 봉사도 하고 그 그 안에서 이제 가족 사진 촬영, 앨범 제작,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있었고, 이렇게 벽화도 그림을 그렸고요. 그다음에 한국 문화의 날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 초대해서 부채춤이나 사물놀이도 보여드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속 4학년 2학기를 준비를 계속한 거죠. 전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학생들하고 인터넷으로 그때 당시 채팅하면서 그때는 뭐 줌 이런 것도 없어서 계속 채팅으로 이야기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했었죠. 그래서 노동봉사도 벽화 그리기, 우물도 직접 남자분들이 파가지고 기계를 설치를 해주고 그다음에 소독도 저희가 약도 다 사가지고 가서 위생이 아무래도 라오스 개발도상국이요 그때 당시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만난 친구가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월드컵을 했으니까 이런 월드컵을 유치하고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는 컨벤션 기획사라는 게 있다. 그걸 알려줘서 그걸 공부를 하던 와중에 이제 이런 또 무료로 해외 봉사 활동하는 거를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장기 봉사의 첫 시작이었죠,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아프리카, 남미 뭐 많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지원을 하긴 했는데 이제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프랑스 재단인데 어떻게 보면 고아원 같은 거예요. 근데 부모님한테 가족 학대나 뭐 가정 폭력 이런 거를 당해서 온 부모가 있는 아이들도 있는 그런 시설이었고 그때 당시 이런 집이 홈이 12개 넘게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사진 속 아이들처럼 이렇게 방과 후에 여기 와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잠도 같이 자고 이 집에서 각각의 집이 연령대별로 집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약 1년 못 되게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나 뭐 초중고에서 워낙 음악 미술을 많이 잘 배우기 때문에 가면은 피아노나 물론 피아노는 배워야겠지만 리코더나 종이접기 미술 이 정도는 전부 다 가르칠 수 있어요. 아까 벽화도 보셨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되게 재주가 많아서 그리고 여기 이런 필리핀이나 라오스 이런 캄보디아 뭐 이렇게 개발도상국 후진국에 있는 아이들이나 생활 상태가 그리고 학용품 같은 것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한국에서 지원을 받고 뭐 예를 들어 모나미에서 후원도 받고 이걸 다 회사에 섭외를 해가지고 그런 걸 저희가 다 들고 여기를 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소년원이라고 이제 좀 약간 잘못을 저지르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곳인데 거기에도 주 1, 2회 가서 뭐 제가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연주를 해준다거나 마술도 가르쳐주고 그림이나 뭐 종이접기 이런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아이들과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어떻게 보면 방과후 선생님 같은 거기도 하고 놀이방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이게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그런 재단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있는 재단이고 꽤 3, 40년 된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서 이제 이 2시간 거리의 쓰레기 마을이라고 되게 유명한 요즘은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쓰레기가 산처럼 마을보다 더 크게 쌓여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너무 위생 상태가 안 좋게 살고 있는 그런 마을들이 있어가지고 가서 그런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뭐 약도 주고 그다음에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큰 틀은 방과후 예체능 선생님이지만 다양한 뭐 태권도, 운동회, 수영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런 활동들을 하는 그리고 여기는 한국인만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 재단이었으니까 프랑스 주변 국가의 학생들 20대들이 여기로 와서 방학 때 잠깐 와서 2달만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저는 물론 이제 장기 봉사자였지만 잠깐 와서 뭐 하시는 분도 있고, 미국에서 오기도 하고, 필리핀 사람인데 외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이 또 이 기간을 알면, 연이 있으면 와가지고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volunteer 하우스라고 그 집이 따로 또 두 동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한 6명, 10명까지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한 그 기관이 우리나라에서는 코피온이라는 기관인데, 전 세계 47개국 150여 개의 NGO와 협력하는 국제개발협력단체라고 써있죠. 그래서 99년대에 설립됐었는데, 제가 2003년도에 초기 멤버로 어떻게 보면 가서 활동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돌아와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NGO 선배들을 많이 만났고, 그리고 국제기구로 넘어가는 학생, 장기 봉사자에서 현지 국제기구로 그냥 바로 취직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특히나 더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고민하다가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 더 높은 위치에도 가보고 싶고, 그래서 대학원을 갈까 하는데 이제 국제대학원이나 지역개발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현지에서 아까 말했듯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다. 그리고 너무 박봉이고 그때 당시 NGO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좀 말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런 관광개발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광 지역개발인데 관광을 붙여서 하는 지역개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곳에 가서 관광을 활성화시키면서 지역 주민 교육도 시키고 그 지역을 개발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진 다양한 재능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관광 분야에서 그래서 관광학과를 가게 됐어요. 석사로. 물론 저는 학부는 완전 이과인데 생명과학을 나왔는데 이제 석사를 이렇게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어필하면서 대학원을 입학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은 대학원에 있는 동안에 방학 동안마다 이렇게 다닌 거예요. 라오스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래서 단기봉사단 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을 제가 인솔 해서 직접 이렇게 같이 가서 벽화나 병원 청소, 크리스마스 행사도 하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방학 때마다 다녀온 활동을 했습니다. 이게 또 왜 계속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방학 때 이렇게 인솔자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앞에 말한 제가 그 필리핀에서 장기 봉사를 하고 왔기 때문이에요. 필리핀에서 장기 봉사를 하고 와서 이걸 시켜주신 거죠. 이 단기 봉사를. 그래서 단기 봉사다 인솔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는 없었어요. 근데 대신 2주 동안 내가 가는 항공료나 그런 체류비 이런 거는 다 주시는 거죠.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로 월급은 뭐 이런 알바비는 없었지만 이걸 인솔해 가는 경력이 저한테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인도까지 가서 그때는 인솔도 했지만 따로 또 빠져서 그 코피온 본부장님이랑 따로 이제 비행기로 또 국내 비행기로 이동을 해가지고 델리까지 수도까지 가서 이제 새로운 NGO를 또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인솔자가 아니라 코디네이터라고 이름을 붙여주셔서 그때도 아마 부수는 받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새로운 NGO를 다니면서 우리 코피언이 어떤 곳이고 여기에 장기봉사자, 단기봉사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우리는 어떤 학생들을 파견시킬 수 있고 그리고 와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본부장님이랑 통역해드리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새로운 인도의 NGO를 섭외를 해서 나중에 이제 코피언에서 단기 봉사자든 장기 봉사자든 계속 파견할 수 있게 그런 것을 하는 걸 잠깐 이렇게 돌고 오는 거죠. 간 김에 그런 출장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원을 졸업을 했죠. 졸업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협력 활동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석사라는 학위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지역개발만 하신 분들하고는 또 다르게 관광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사실 이제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갑자기 2007년 그러니까 7년 2월에 졸업인데 2007년 1차에 파나마에 1월 달에 서류를 접수하고 2월에 최종 합격을 하신 분이 같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 중에 내가 갑자기 나라에서 관광 분야에 협력 단원을 파견을 하게 됐다. 그리고 본인이 1차에 파나마로 파견이 됐고 파나마 대학교에서 호텔 관광학 관련 강의를 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코이카를 알아보게 됐죠. 물론 유학 준비도 했지만 이런 새로운 뭐 유학은 선진국 좋은 나라로 가는 거지만 제가 꿈꿔왔던 어떻게 보면 관광학 석사를 하기 전에 꿈꿔왔던 NGO 활동을 근데 관광으로 접목시킨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회가 좋았던 거죠. 저 2007년부터 처음 뽑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졸업하자마자니까. 그래서 2차. 2차는 3월에 접수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2차 접수를 하고, 5월 달에 합격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2차 보시면, 이게 2차 때 모집한 요강인데, 페루에
쿠스코. 이게 마추픽추 가기 직전 마을이거든요. 쿠스코에서 직원을 뽑는데 주요 업무가 공예품을 홍보하고 판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격 조건은 관광인데 마케팅을 전공해야 되고 경력이 3년 이상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건 후임이라는 것은 아마 거기에 제가 갔던 곳도 마찬가지지만 코이카처럼 일본 자이카도 단원들도 이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후임으로 들어가거나 그런 사람들을 뽑는다는 얘기였고, 피지는 라뚜마라 직업학교에서 호텔 등 관광 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고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우스키핑이나 예절, 요리, 그리고 한국어, 간단한 한국어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대 졸업 이상 영어 능통자. 왜냐면 아무래도 한국어도 가르쳐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경력 1년에 또 여자라고 이렇게 자격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을 뽑았어요. 근데 2차 때 가서 발표를 하고 물론 서류는 합격했지만 면접에서 제가 떨어졌는데 제가 알고 보니 이제 마케팅 전공자가 아니었고 경력 3년 이상도 아니라서 판단을 아마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거 공예품 홍보나 판매 계획까지는 수립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여기도 누군가 뽑혔었는데 아무도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이제 못하게 됐고 또 도전을 했어요. 3차가 그러니까 5월 3일에 이거 합격자 발표가 났고 5월 7일에 이거에 다시 3차가 또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달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관광이 진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기관에서 뽑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필리핀은 옛날에 한번 가서 살아봤었고, 근데 라뚜마라는 아까 피지라고 했었고, 그 섬이니까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우즈베키스탄도 생소했고, 좀 저는 멀리 가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에콰도르였고, 그래서 에콰도르 어디든 가자. 근데 여기 마침 또 관련 학과 석사 이상. 물론 저는 경력 5년은 안 됐지만, 관련 학과 석사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갈라파고스도 물론 섬이지만, 관광기획,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이벤트 기획 및 실시.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거고 잘할 수 있을 거다. 이 두 가지 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보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여기서 한번 떨어진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획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미리 기획서를 다 만들어서 면접 때 갖고 가서 면접관에게 정말 안 받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막 얹어 넘겨드리고 떠한듯 그냥 제출을 하고 나왔습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능력이 있다. 꼭 뽑아달라. 한번 떨어졌었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달에 한 달 후에 물론 그 사이에 건강검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통과를 해가지고 한 달 후에 이렇게 뽑혔네요. 다른 데는 다 아마 지원을 안 한 것 같고 필리핀에 한 명, 그다음에 에콰도르 2명 이렇게 뽑혔는데 지금 이분도 기권을 했는지 안 오셨었어요. 그래서 파견을 이렇게 둘이서 관광 전문가로 일반 협력 단원으로 2명이 에콰도르에 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분이 박사학위 졸업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석사 이상인데 석사는 거의 이런 거에 많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 이제 박사 졸업생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일반 에콰도르 본토로 가는 거고 이분이 이제 갈라파고스로 파견을 나가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에 5월 달에 3차로 이제 지원을 했고, 면접을 아까 말씀드린 기획서를 제출해서 최종 선정이 됐죠, 6월 달에. 그리고 갑자기죠. 한 달을 합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합격하고, 바로 짐을 싸서 7월 4일부터 8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도에 있는 연수원이 있어요. 코이카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 기억엔 170명 정도가 합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0명이 이제 다양한 나라가 있었고, 에콰도르는 한 12명 정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영어 공부를 따로 시키거든요. 그래서 전체 170명을 뭐 10명씩 쪼개서 한 17반이나 뭐 15반으로 분반을 시킨 다음에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각자 뭐 탄자니아 가는 언니가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거기는 탄자니아어를 또 따로 배우고,
우리는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라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나라들만, 그러니까 우리 국가, 에콰도르 국가, 파라과이 국가 또 다 따로 있는데 그걸 시간표를 다 짜서 스페인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따로 또 다 배우고 이걸 한 달 동안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기 전에 이런 레크레이션도 하고 연극도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거기에 가는지 그리고 저희가 갈 때 외교관 여권으로 가거든요. 갈색으로 돼 있는. 이제 일반 여권이 아니에요. 오피셜 여권이라서 어떻게 공항에서도 이제 오피셜 통과하는 문이 따로 있듯이 그런 여권을 갖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으로 그렇게 외국을 간다. 이런 교육도 받고 그래서 다양한 정말 이제 위생교육부터 주사도 뭐 직접 여기로 와서 정말 양쪽에 다 한꺼번에 맞았던 기억이 나요. 필요한 주사들이 한 서너 개 예방접종들이 그렇게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다양하게 한 달 동안 합숙을 한 다음에 현지 파견을, 이건 각자 나라마다 달라요. 이제 비행기표도 다 이제 해서 끊어야 되고, 물론 저희가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일정을 다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12명이 한꺼번에 이제 같이 출발을 했죠. 그래서 36시간 걸려서 에콰도르에 도착을 했어요. 태평양 건너지 못했고 미국 쪽이 아니라 네덜란드 거쳐서 거기서 한번 멈췄다가 다시 에콰도르 가는 데까지 36시간이 걸렸고 여기 끼또라고 가장 위에 있는 에콰도르가 우리나라의 1.5배 더 큰 나라인데 이 지금 서울보다 조금 더 위에, 그러니까 쉽게 서울이라고 여기가 이제 수도예요. 그래서 여기 끼또가 수도고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달 동안 합숙을 해요. 한 달, 두 달 정도였나? 저희가 8월 24일 날 25일, 6일 도착을 했으니까 9월 한 달, 10월, 그쵸. 9월에서 10월 초까지 한 달 조금 넘게 이제 여기서 또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면 또 이제 신규 단원 12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여기 에콰도르 전체에 한국 그 코이카 단원들이 한 100명 좀 못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갈라파고스는 여기서 이렇게 왼쪽으로 한 시차 2시간 거리에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갈라파고스 섬이 있는 곳입니다. 위에는 콜롬비아가 있고 옆에 아래는 페루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그냥 국경 통과해서 다닐 수 있고 어차피 우리나라 다 여권 비자 필요 없는 곳이라서 바로바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끼또에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오전에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전 내내 도시락 싸들고 가서 오후까지 했었네요. 스페인어 수업을 기초부터 거의 중급, 중하 정도 수준까지 한 달 동안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시험을 봤을 때 초급은 쉽게 합격을 할 수 있을 정도였고, 끼또에서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제가 처음에 침보라소, 갈라파고스는 그 박사 졸업하신 분이 갖고 침보라소를 썼잖아요. 침보라소는 여기 아래 보면 여기 침보라소 해서 전 세계에서 에베레스트만큼 서로 우열을 다루는 1600m인가 그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여기가 가장 높다고 우기고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적도기 때문에 적도에서 시작하는데 가장 높은 산이면 뭐 예를 들어 뭐 북반구에서 시작하는 1600m 산하고 여기 적도 1600m 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태양에 가깝지 않냐. 그래서 여기가 가장 높은 산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그래서 설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또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안전 문제로 없어졌지만 그 기차 위에 올라가서 타는 기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지인 거죠. 그래서 여기 주소 어떻게 보면 전라남도 도청 뭐 이런 것처럼 경기도 도청처럼 신보라서 주예요. 여기는 주에서 저를 이제 원래는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있는 한 달 동안에 이게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른 단어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임지가. 갈라파고스를 제외하고 많이 임지가 바뀌어서 여기 임바브라에서부터 에스메랄다스에서 근무한 친구도 있었고 임바브라, 그다음 끼또 여기 코토팍시에서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꾸엔카에 이 초록색 꾸엔카에 있는 친구도 있었고 여기 왼쪽 과약길 여기는 부산 정도 우리나라의 해양 항구 도시인데 여기에서 그래서 해양수산학과 나온 친구가 여기 단원이 여기 파견돼서 해양수산원인지 대학인지 거기 연구소로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 갑자기 로하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주도로 파견이 됐어요. 원래 여기는 아무도 요청 처음에 있는 그게 아니었는데 여기로 3명이 간호 단원 1명, 컴퓨터 단원 1명, 저 이렇게 관광 단원 1명 해서 3명이 여기 로하주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로하주는 생각보다 이렇게 이게 지도인데 여기 끝에서 끝까지 1시간 걸리는 거리고 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관광지예요. 물론 여기 옆에 더 넓게 1시간 거리인데 여기는 진짜 메인 도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빨간색 여기에 살았었고 두 번째 집이 그래서 이 지금 여기 성도 있고 로아는 문화예술의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 등 악기도 직접 제작하는 공장들이 공장이 아니라 그 수제 제작하는 그런 뭐 샵들이 되게 많았고 깨끗한 도시로 전 세계 1위 뭐 이런 거 뽑히기도 했고 그리고 스페인어도 표준어로 많이 쓰는 그러니까 정말 스페인식 스페인어를 쓰는 곳이라고 되게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고장.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광 단원이 필요하다 요청을 해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로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보니까 이걸 지금 정리하면서 보니까 10월 중순부터 일을 했고, 그러니까 8월 말에 도착해서 저희가 9월에 한 달 동안 끼또의 수도에서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10월 초에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파견돼서 처음에는 호텔에서 잡고, 며칠, 한 일주일 살다가 이제 집을 구하러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스페인어가 이제 보통 초급인데, 초중급까지도 올라왔고, 그래서 중급 이상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집 구하는 거는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어디 집을 이 집에 살았던 건 아닌데, 여기 세군도 피소라고 2층인데, 올메도 이 베르나도, 여기 주소에 있는 2층 집이었고, 전화번호는 이렇고, 이게 달에 270불이었어요. 에콰도르는 270불이면 지금 1,300원에 곱하면 환율로 35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07년도니까 7년도에 35만 원이면 꽤 비싼 거였고 이때 당시에 이분들이 소득이 25만 원? 네, 250달러. 근데 월세가 지금 270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코이카 단원들은 이 현지인들 평균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은 거죠. 이 월세는 다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해서 국제협력단원,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저희한테 매월 월급처럼 현지 통장으로 넣어주십니다. 그거를 저희가 뽑아가지고 현금으로 이 주인한테 갖다 주는 형식이었고, 여기 보면 이게 270이 제가 봤을 땐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저는 한 170불 정도 되는 집에서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제 부동산에 연락해서 갔던 집을 이렇게 찍어놓고 제가 정리를 해놨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무이비엔 엄청 좋다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조용하고 플라사 델라 인디펜던시아 이 산세바스티안이라고 독립 광장, 산세바스티안이라고 성당이 큰 게 있었고, 그 독립 그 광장이랑 가깝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써놓은 집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저희가 어디서 묵을 것인지, 근데 여기는 보다시피 침대랑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침대는 어디서 살 것이며, 오븐도 사야 되고, 세탁기도 사야 되고, 정말 외국에 가서 월세 집을 구해가지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물론 저는 이제 영어를 할 줄 알았던 사람이라 스페인어도 금방 배웠지만 그러지 못한 단원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스스로 다 생활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신문 보고 벼룩시장 신문처럼 집 구한다, 이거 월세 얼마다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전화하고 직접 찾아가고 그래서 저도 한 대여섯 군데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집으로 구했고 결국은 그리고 이제 침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착했을 때 마리 호텔이지만 그 호스텔 같은 데 살았는데 거기 이제 주인한테 말을 하니까 자기네 창고에 매트리스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사가지고 또 침대로도 저희가 쓰고
그리고 이제 2009년도에 귀국할 때 그걸 다시 또 팔고 왔죠. 그래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로하 주라는 시청이라고 써 있네요. 무니시피오가 시청인데, 로하 주의 도에 있는 시청.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도청인데, 거기에 있는 관광부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관광부가 여기 1층, 여기는 시청, 주청 안쪽이고, 여긴 바깥쪽 문인데, 이거 안쪽 문, 여긴 바깥쪽 문. 그래서 이거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인데 스페인어로 인포르마시온 투리스티카. 그래서 뚜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광객들이 여기 들어와서 많이 정보를 얻어가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이제 비서가 앉아 있고, 여기에 세크리테리아라고 비서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꼰세르헤, 그러니까 경비 아저씨처럼 경찰이 여기 한 명 앉아 있어요. 요 경찰이 지금 2번 교체됐다라고 써 있고, 제가 여기 옛날에 썼던 보고서를 보니까, 그리고 여기 이 칸막이 뒤에 부장님. 근데 이때 당시에는 헤파라고 여자 부장이어서, 남자는 헤페인데 파울리나 부장님이 있었고, 요 칸막이 뒤쪽에 저는 여기 같이 부장님 앞에 여기 책상에서 제가 코볼하고 있었어요. 저 가기 전에 자이카 단원 여자 단원도 한 명이 1, 2년 전에 활동을 하고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광 자료들이 있는데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자료들도 제가 한국어로도 다 만들어 놓고 스페인어로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여기 밖에 한국어 안내가 있습니다. 찾아오세요. 이렇게 써놔가지고 저를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여기 제가 전화번호도 현지 번호도 써놔서,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오면 올 수도 있으니까 도움을 청해라 이렇게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메인 근무지였고요. 보고서를 보니까 이거는 2009년 4월달 보고서였어요. 보고서를 거의 매월 우리가 썼고, 중간 보고서 있고, 최종 보고서 있고, 뭐 귀국 보고서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차는 이제 10월에 들어가서 12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이제 제가 맡은 지역은 로하주에서도 1시간 거리에 있는 세라가 그 세라믹 할 때 세라예요. 그래서 도자기가 그 스페인어로 세라인데, 세라 지역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하고 인터뷰를 하러 다녔고, 도자기 교육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색깔이 뒤에 나오겠지만 사진에 정말 그 진흙, 그러니까 황토흙이 그 황토 색깔 갈색을 그대로 구워낸 그런 도자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색깔을 입히고, 뭐 이게 근데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이제 그 주변 대학도 가서 도예학과도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조인도 시켜주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코이카에 그거 요청을 했죠. 공예 단원이 필요하다. 도예를 할 수 있는 단원을 여기 보내달라. 그래서 여기 도자기 마을을 좀 더 예쁘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 요청을 해서 실제로 도예 단원이 내려왔었어요. 1년 반 정도 후에. 그리고 이제 관광객들이 생각보다 여기 세라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관광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왔는데 1시간, 로아에서 1시간인데 세라는 숙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에콰도르 코무니타리오라고 민박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가정집에서 숙소를 할 수 있는 홈스테이식의 그런 걸 지원할 수 있게, 그리고 건물이 필요하니까 지어달라. 사실 코이카에서는 건물도 지어주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었고요. 세라 지역 접근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내 표지판이나 이제 터미널에서 세라로 이동할 수 있게 책자도 만들고 엽서도 만들고, 그리고 이 지역 전통 음식 홍보 책자는 이제 아까 말한 부장님이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같이 만들었던 책자입니다. 이걸 1년 동안 1차 담당 업무로 했었고, 그 다음에 2차로 활동한 것은 업무 일지를 제가 계속 작성을 했는데, 현지어랑 한국어로 작성해서 업무에 사용되었던 모든 서류를 바인더 파일과 외장하드로 해서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크게 말해서 제가 했던 업무. 처음에 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매월 보고서를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본인들이 프로젝트 세라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 돈도 없고 하니까 저를
파견을 요청을 해서 제가 내려간 거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라를 일단 읽어야죠. 어떻게 해놨었는지 여태까지. 그래서 한국어로 작성을 책을 번역을 하고 그 기획서를 한국어로 만들고 그다음에 현지어로 만들어서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로하 관광 부서에서도 제 의견을 알게 되었고 저도 코이카에 말해서 이제 프로젝트 비용을 받게 했죠. 그런데 이제 이때 2008년도에 저희가 환율이 1,800원대로 올라가지고 그 프로젝트들이 다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세라 주민 인터뷰도 하고 뭐 여기 아까 말씀드린 신규 단원 요청서도 내고 다 했는데 공예 분야가 왔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된 거죠. 이제 시청 건축가랑 동행해서 제가 예산 요청도 하고 신청 건축가가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할 것인가까지 다 했는데 환율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한국의 날, 한국 영화 축제 이런 홍보 동영상, 코이카 홍보 동영상, 세계 음식 축제, 뭐 의약품, 길거리 한국 알리기 행사 진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세라 지역에 뭔가 건물을 만드는 거는 환율 때문에 외교부에서 도와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럼 다른 이제 문화 행사로 돌려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귀국을 하자 이 생각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8월 귀국하기 전까지 활동을 이제 6월까지 계속 쭉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로아 관광 안내 음성 자료를 만들었고, 관광 안내서 책장도 정리했고, 한국어 안내서도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한국 영화 축제도 만들었는데, 그 이제 사이사이 이제 저희가 코이카에 지원 물품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매월 요청을 했고, 그러면 이제 물론 물건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의 돈으로 이제 주시기 때문에 돈으로 주면 예산을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고 얼마 썼다. 이제 제가 관광 안내 책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책자 인쇄는 너무 비싸서 그런 관광 안내소에 온 사람들 대상으로 앨범이라도 만들자. 이래서 앨범을 샀고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 로아에만 놔둔 게 아니라 그 근교나 수도에 있는 그리고 코이카 단원들이 묵는 숙소까지도 앨범을 다 제작해서 21개를 그때 만들어서 전국에 제가 배포를 했나 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사진들. 엽서는 또 인쇄비가 비싸니까 사진으로 제가 다 찍어서 뭐 300장 정도. 이걸 인쇄를 해서 거기 다행히 쉽게 코닥 뭐 인쇄 기계에 가서 그 사진관도 거의 블럭마다 한두 개 있었어요. 그래서 사진관 가서 그 기계에 넣으면 USB만 갖다 주면 다 인화를 해서 주는 시스템이었어서 그렇게 진행을 했고 링 바인더에 파일 정리도 하고 A4 용지도 이렇게 500매짜리 한 세트를 100개를 샀었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코이카 용도다 이렇게 써놓은 거였고요. 이거를 2008년 2월에 해서 4월에 받았던 물품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세라 출장을 자주 다녔고 이거는 세라에서 그냥 비어있는 어떻게 보면은 협동 어소시에이션이라서 협회예요. 이 무헤레스 여성협회. 그러니까 세라미스트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30가구가 여기 살면 뭐 27가구가 세라미스트들이 여성 세라미스트들이 거주하는 마을이어서 그 협회 건물인데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쁘게 만들어 보자 하고 제가 기획서를 제출했던 거죠. 갈 때마다 이제 이렇게 출장 보고서를 썼고 여기 보면 이 건물에 시그널, 그러니까 시그널 같이 간판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핀투라 이렇게 사진을 이 빈칸에는 지금 뭐 세라미카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협회는 26명의 여성이 들어있고 여기 협회는 17명의 여성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가스 오븐도 있고 여기가 세라 입구에 보면 이렇게 도자기 마을이다 하고 표시가 돼 있는 모뉴먼트 기념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2시간 동안 오븐이 2개 있는데 700에서 80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곳이 있었고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분들이 만들고 있는 이 세라믹이
색깔이 다 황토색 그대로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약간 바꾸고 싶어서 협력을 많이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외관 페인트를 칠하겠다. 그리고 내부에도 페인트를 칠해야 되고, 이거 간판 큰 거 필요하고 작은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1층인데 약간 반층. 그래서 여기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2층에 올라가서도 정리해야 되고, 이게 라반데리아는 그거 세면대, 물, 아과, 물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지금 문도 지금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해서 코이카에 보냈었는데 환율 때문에 취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종종 다니면서 주민들의 요청이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다니니까 수영장을 만들어 달라, 뭘 해달라, 뭐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으셨는데 그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시청에서 일을 했으니까 여기를 청소를 해달라. 여기 쓰레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거 다 사진 찍어서 이제 도청에다가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이걸 좀 치워주시고 그런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가 무산이 돼서 안 되겠다 싶어서 문화의 날 행사를 만들자 해서 이제 주변 단원들끼리 같이 했던 거고, 이건 저 혼자 했었는데 간단하게 그냥 그 인포메이션 센터 앞에 광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광장에서 이렇게 제가 현지 양초에다가 그 한국어로 된 훈민정음 포장지를 가지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 가지고 간 것들을 포장을 이렇게 다림질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양초를. 그래서 2달러, 여기 있는 2달러. 2달러로 팔았고, 여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다니면서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거를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은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글자로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로 인사, 일본어로 인사, 그리고 여기 지도 보면 여기가 한국이고, 이거 일본이고, 이거 중국이야. 이렇게 표시해 놓고, 한국 관광 지도나 이런 거를 제가 어디서 뜯어왔는지, 뭐 컬러 인쇄는 못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요청해서 받았는지 그걸 좀 홍보하는 사진들을 넣었고, 일본어로 뭐 감사합니다 뭐 그런, 중국어로는 뭐 어떻게 쓴다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 있어요. 이걸 좀 보면서, 그리고 오면은 제가 이분들한테 뭘 해드 여기 지금 팔에다가도 막 써달라고 하잖아요. 본인들의 이름을 제가 한국어로 썼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페르난도다. 그러면 페르난도 이렇게 한국어로 써주니까 어떤 분은 막 옷에다 써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한국의 날 행사도 했습니다. 물론 이 초는 한 2개 팔았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국영화축제라고 여기 문화센터가 있는 문화예술의 고장인 만큼 여기서 공연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국영화축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한 영화를 4개 정도 상영했던 것 같아요. 올드보이도 있고, 바람난 가족도 있고, 동갑내기 가해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매 주마다 어떤 영화를 한다 이렇게 스페인어로 써서 포스터도 만들어 붙이고, 그러니까 포스터를 인쇄할 돈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그냥 A4 종이로 만들었고, 이거는 제가 아마 인쇄를 했나 봐요. 사무실에서 동갑내기 가해하기 설명해 놓은 것이고, 그리고 저는 아까도 그랬지만 행사할 때만 이렇게 한복을 입고 가기 전에 한복을 하나 맞춰서 갔었어요. 그런 활동들을 했고, 중간에 이거는 한 8월, 2008년 8월, 그게 1년 지나고 코이카에서 한국회의봉사단 단원 연합회 여기서 이제 매월 이렇게 잡지를 발행하는데, 그때 제가 잡지를 사진이랑 원고를 투고를 해서 뽑혀서 이게 이제 잡지로도 나왔던, 이거 나중에 파일로 첨부해서 드릴 테니까 그때 심정을 바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 지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건축가랑 출장도 갔고 뭐 이런 얘기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은 그렇게 크게 했고, 이제 나머지는 제가 스페인어는 4달 동안 학원을 다녔고,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 그 도청 앞에 관광학과 학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빈 시간에 가서 학원도 잠깐 가서 배우고 오겠다 해서 말도 배우겸 가서 이분들이 지금 그때 가이드 양성학원 뭐 이런 걸 다녔던 거라서 같이 수업도 듣고 주말에 여행도 다니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오후 시간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여기는 한 4시까지 근무를 했었던 거라서 미술학원도 혼자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 동상에 색칠도 하고 이거는 이제 가스트로노미아 요리학원을 다니면서 다양한 걸 만들었었고 기타 학원도 다니고 자전거도 이때 처음으로 태어나서 배워봤어요. 그리고 여행도 지금 2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을 저희는 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휴가를 정해가지고, 이게 뭐, 금액은 지금 가려졌는데, 이게 이런 걸 다 정리를 했던 거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아까 말한 이쪽에 단원들이 살고 있어서, 이 핑크색으로 20일 동안 쭉 여행하고, 이 파란색은 제가 평소에 다녔던 곳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고, 여기가 이 초록색으로 된 데가 고산지대. 2100m, 2800m.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살고, 여기 끝에 더운 지역, 여기 해변이니까 그래도 물고기도 있고 하니까 한국이기도 하고, 여기에서도 큰 도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색깔 있는 곳을 여행을 한 기록도 정리를 해놓기도 하고요. 제가 목표로 했던 게 2년 동안에 한복을 일주일,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입자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고 사진 찍고 그리고 DVD가 이때 당시에는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걸 왜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DVD를 사서 에스파뇰 공부를 스페인어 공부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델레는 초급은 한 번에 합격했고 중급은 2점 모자라서 떨어지긴 했지만 총 3번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판을 보면 찍어서 공부를 했던 이게 티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이렇게 써서 정리했던 이거는 책이고요. 일기도 이렇게 스페인어로 쓰려고 노력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지금 정리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년 2007년, 2008년, 2009년 딱 2년 활동을 마치고 5월 달부터 8월에 끝나니까 5월부터 짐을 쌌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한국의 날 행사를 했고 7월 달에 DHL로 짐을 50kg짜리 정도를 보내고 돌아와서 이제 좀 있다가 개인적인 물론 이제 개인사니까 그런 집에서 활동을 하다가 40살 이제 공무원이 됐어요. 갑자기. 그쵸. 그래서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하죠. 어공이라고 하는데 어공이 됐어요. 근데 외국어를 할 수 있으니까 국제 협력 업무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슬로시티가 들어와서 그걸 이제 재인증 받는데 그 재인증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슬로시티 담당자, 지역축제 담당자로 군청에 입사를 하게 됐고 문화관광과에 그리고 또 횟수로 4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슬로시티 지역, 해외 지역인데 매년 1회씩 스페인, 아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다녀왔고요. 이걸 다 정말 한 200페이지 넘게 슬로시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들을 다 정리하고 번역하는 도움을 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인데 국제협력 활동만 제가 하려다 보니까 이제 최근 거가 들어갔는데 올해 1월에 제가 아까 2003년도에 일했던 필리핀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가서 그쪽과 물론 가기 전에 연락을 다 해서 단기 봉사자들을 파견시키겠다. 그래서 목포대학교 학생들을 한 20여 명을 이렇게 같이 2주 동안 가서 제가 했던 거를 단기로 아까 라오스 인도처럼 그렇게 단기 봉사자를 파견을 하고 그거를 어레인지하고 통역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국제활동은 최근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뭔가 연결해서 계속 되고 있다. 지금 방금 2024년도에 제가 20년 전에 갔다 왔던 그 단체로 단기 봉사자를 파견했잖아요. 물론 페이스북으로 다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고 연결해서 우리가 파견하는 것도 정말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다 연결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국을 해서도
여기 보면 세계도시 라이브러리라고 미주 특파원, 이게 제가 에콰도르에 있는데 이 세계도시 라이브러리에 특파원 활동을 한 거예요. 인터넷으로. 인터넷이 물론 잘 안 돼서 집에서 한글로 다 친 다음에 회사 와서 인터넷 잠깐 연결되면 그때 거기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인바운드 여행사라고 외국인 대상 여행사의 직원으로 잠깐 있었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다 보니까 뭐 활동을 해외 활동 못 했잖아요. 그래서 유니브 엑스포 서울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내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것도 아까 처음에 코피온에서 만났던 분들이 다 연결해 주셔가지고 가서 강의를 했었고, 코이카 강의도 이거는 저희가 온오프믹스에 직접 코이카 기국 단원들이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강의를 할 테니 코이카 가고 싶은 사람들 중에 궁금하면 와서 들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강의도 직접 만들어서 하고. 그리고 2021년에는 제가 이제 마이스 활동으로 인센티브 트래블 앤 컨벤션 미팅 아시아라고 이 지금 행사에 줌으로 참여를 하고 이제 우리나라 전남 뭐 이런 관광을 홍보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코이카 예산으로 갔다 온 아까 필리핀 마지막 활동도 2023년 겨울 후반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렇게 2년을 했고 2024년에는 히포 패밀리 클럽이라고 한국에 오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가족이 돼주는 거예요. 그래서 홈스테이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내가 하고 싶은 국제협력 개발 활동,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나가지 못하고 해외에서는 못하니까 개발도상국에 직접 가서 활동은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국내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강의 아까 말씀드렸고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했던 일들을 정리를 했고 이렇게 또 중간중간에 외국어가 되면 마이스 스텝을 잠깐 뽑아요. 2박 3일. 뭐 이렇게 코엑스에서 할 때 뭐 통역 진짜 통역이 막 엄청 잘하는 통역 아니고 그냥 앞에서 안내 요원 아니면 뭐 주차 요원도 해봤어요. 그런 데서 이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것부터 정말 옆에 붙어 앉아서 막 대통령 통역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본인의 실력에 맞게 다 배치를 해주시기 때문에 일단 도전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아르바이트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비용도 꽤 높아요. 다른 일반 최저 시급을 안 주고 여기는 외국어가 하는 거라서 훨씬 더 많은 시급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근데 이걸 찾다 보니까 요즘 이런 NGO 옴김이라는 곳에서 해외 파견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물론 2018년 거지만 이런 식으로 코이카나 코피어나 아니고도 정말 다양한 곳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찾아보면. 그리고 이제 이런 국제개발협력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국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SDG라고, 유엔에서 지정을 했고, 유엔과 국제사회 최대 공동 목표로 이렇게 17가지 목표, 169개 세부 목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광범위한 내용인데, 이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 4번 여기 보면 내가 지금 뭐 교육학과 그러니까 뭐 국어 교육이든 뭐 윤리 교육이든 뭐 컴퓨터 교육이든 이런 교육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로 들어가서 이 항목에서 내가 국제개발협력가가 될 수도 있고 국제기구로도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불평등 해소 이거는 이제 내가 성차별이나 뭐 이런 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전에는 관광이 환경 분야에서 들어가 있었어요. 코이카에서 단원을 뽑을 때 기타 환경 및 기타 뭐 이렇게 뭐 국어 뭐 한국어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 뭐 이렇게 단원을 뽑다가 맨 마지막에 환경 및 기타 해서 거기에 관광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목표와 여러분들의 목표, 제 개인의 목표를 접목시켜서 그 활동을 계속 하시면 언젠가는 국제개발협력가도 될 수 있고, 국제기구에서도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제 친구 예를 하나 들자면,
이렇게 저처럼 NGO에서 일을 하고 미국 인턴십도 하고 뭐 이런 쪽 일을 하다가 지금은 환경 쪽 일을 해요. 그래서 우유곽을 다 모아 받아가지고 그걸로 우유 회사에다 갖다 주면, 근데 그 우유곽이 이제 본인이 뭐 집에서 모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걸 키워서 동네 뭐 순천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시에 있는 걸 다 모아가지고 트럭까지 이제 지원비로 구입을 해서 트럭에 싣고 그 제지 회사로 가지고 가면 거기서 종이로 만들어 주세요. 그럼 그 활동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예산을 후원을 받아서 몽골에 가서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본인이 원하는 환경 쪽으로 기후 변화와 대응, 뭐 해양 생태계 보전, 이래서 바다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게 전 세계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그게 국제 개발 협력까지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데 지금 최근에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어젯밤에 이게 떴어요. 청년 중기 봉사단. 그러니까 단기 말고 중기. 단기는 2주, 한 달 미만이고요. 저는 장기였잖아요. 2년, 3년, 4년 이런 건데 여기 중장기가 생겼더라고요. 중기 2차 모집이 생겼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거 먼저 말씀드리면 볼리비아에서 관광 쪽 아예 진짜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이래가지고 프로젝트성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 봉사단을 아예 대놓고 크게 하는데 이게 청운대학교에서 만든 건가 봐요. 2022년도에 썼는데 제가 이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관광 디자인 스페인어 관련 전공자 이러면 이제 저는 관광도 하고 스페인어도 하니까 이런 걸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원은 준비금과 항공료 예방접종을 주고, 활동할 때는 현지 생활비도 550달러나 주고 주거비도 주고, 물론 그때 건강관리 해주죠. 저희 코이카에서도 1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종합병원 가서 건강검진도 다 해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착 지원금도 있네요. 저희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월 60만 원을 주는데 지금 1년 파견이고 1년 연장 가능이잖아요. 그러면 1년 파견이면 1년 동안 6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720만 원인 거잖아요. 근데 곱하기 2년 그럼 1440만 원. 저희 때랑 비슷하네요. 그렇게 좀 이제 정착금도 주는 거예요. 오면은 그 돈을 줘요. 귀국 준비금, 항공료 다 주시고요. 이것도 지금 이런 식으로 뽑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기 봉사단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중기는 5개월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165기 단원 일반 봉사단을 모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요즘은 다 1년씩 파견하고 1년 연장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025년 3월부터 국가별 순차적으로 파견 예정이며 1년으로 하고 1년 연장 가능. 왜냐면 2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1년을 하고 나서 본인이 다시 판단을 하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1년 정도면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을 때라서 돌아오기가 아쉬워요. 1년 반 정도가 딱 좋고, 물론 그 후에 이제 여행 다니면 되니까 2년 정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개 분야 40개 직종이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 아니죠. 모집 이제 지난주에 끝났어요. 10월에 끝났네요. 그래서 모집 설명회도 유튜브로 이렇게 항상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즘 검사도 하고, 면접도 하고, 신용조회, 이제 질병 뭐 결격 사유하고, 신체 검사도 하고, 재검도 해서 3차가 12월에 합격 발표예요. 그러니까 예비 합격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기다리는 거죠. 10월부터 10월 말에 발표 끝난 게 나왔겠네요. 그리고 2차 합격, 3차 합격까지. 그리고 4차 합격하면 국내 교육을 여기 보면 20일부터 2월 9일까지. 여기 온라인으로 하네요. 그래서 그리고 집합 교육을 또 2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2번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파견. 즉 3월에 파견 나가려면 지금 9월부터 이렇게 준비를 쭉 해야 돼요. 그거를 미리 항상 봐두시고 뭐 카카오톡 채널 구독을 해놓으시면 가실 수 있고,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번 10월 11일에 뽑았던 것 중에 관광학과가
몽골로 가는 걸 뽑았네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게 현장 조사서라는 게 그 몽골의 현지에서 왜 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는지를 써놓은 그 서류들이에요. 여기 보면 수요 현장 조사서 다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광이 옛날에는 환경에 속해 있는데 요즘 공공행정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몽골을 이번 최근에 뽑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3차고, 그다음에 2차 때 6월, 7월에 뽑았던 걸 보니까 네팔에, 여기는 그냥 시청이네요. 시청 관광으로 뽑았던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도를 또 뒤로 넘겨서 페이지를 보니까 에콰도르 바뉴스에서도 뽑고 인도네시아, 네팔에서도 뽑았던 몽골에서 한 번 더 뽑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관광 분야가 2024년에 벌써 5건이나 뽑았고, 에콰도르를 보니까 바뉴스에서 뽑았는데, 요청을 했는데, 바뉴스도 완전 스포츠 관련, 그러니까, 제가 폭포 암벽 등반도 했고, 그 다음에, 강에서 타는 래프팅도 타고, 그 다음 짚라인도 하고,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물론 온천으로 유명해서 이름이 바뉴스인데, 근데 그 도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았어. 그 사륜 구동 자동차 타고 동굴도 탐험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관광 단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관광지 활성화를 시키고 싶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도 지금 이번 연도에 뽑았더라. 그래서 2년도에 그럼 또 뽑을 수 있죠. 그리고서 이렇게 여기 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다양하게 본인이 만약에 관광이 아니고 사회복지야, 신문방송이야. 이런 여기 사회복지나 아동청소년 교육센터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여기 몽골, 캄보디아, 필리핀, 네팔, 튀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진짜 이렇게 지내다가 예를 들어 필리핀 같은 경우 한 번은 정말 이제 잘 살게 되고 더 이상 코이카에 그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파견을 하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마지막에는 진짜 아프리카만 남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아프리카 파견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동남아시아, 그리고 남미도 아직도 개발이 되려면 멀었으니까 그래서 이걸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청년 중기봉사단도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고 2월 중에 나가서 이거는 5개월만 하는 건데 해외 활동은 또 4개월밖에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관광은 없었던 것 같고 일반 교육 그러니까 초등 영어나 수학 아까 말씀드린 이게 대학생도 되고 뭐 성인도 되고 누구나 되기 때문에 55명 뽑는 거라 이것도 4개월이니까 해볼만 하니까 그리고 또 현지 단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버넌스니까 현지에 저처럼 장기 단원이 있는 곳으로 파견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같이 만드는 거, 4개월 동안. 그래서 이것도 해볼만 할 것 같고. 코이카 블로그에 보시면 코이카 해외 봉사 프로그램, 개발 협력 인재 프로그램, 또 WFK 해외 봉사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린 레터 1차 파견, 현장 사업 이런 환경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뽑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항상 주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제가 이걸 써놓은 이유는 저처럼 이제 지금 저는 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어디 속해 있진 않지만 기관이나 공기관이나 전문직 공무원도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갔다 오면 코이카 기국단원 모임도 있고 기국단원들에게 취업을 지원해주는 센터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친구들하고도 아직도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그리고 같은 기수 그리고 코피언 여기서 그리고 아까 처음 갔던 라오스 그 봉사 활동들을 했던 친구들이 중에서도 이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정리해 보니까 기업 사회복지팀도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런 예산을 저희 단기나 장기 봉사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런데 갈 때 후원해 주기도 하고 아니면 본인들의 회사 직원들 우수 직원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해외 봉사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걸 사회복지팀에서 해요. 그러면 모든 기업에 이 사회복지팀에는 그런 과가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다 어느 기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에서 사회복지팀이나 뭐 그런
국제협력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기업이 있는데 나는 NGO 일을 하고 싶어. 뭐 그러면 그 기업마다도 예를 들어 하나은행에도 있었고 저희 아는 애가 거기서 일을 했었고 뭐 삼성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팀이 어디나 다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그냥 커피숍 근무하는 분도 있고 코이카 근무하는 분도 있어요.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자기가 인도네시아에 파견을 나갔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는데 인도네시아어를 막 잘하는 거죠. 이제 2년 넘게 배웠으니까. 그러면 거기 기업에 취업을 해서 한 10년, 20년 동안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국제기구는 생각보다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콰도르에 있을 때도 거기 있는 현지 국제기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제기구는 막 UN, 유네스코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정말 다양한 기구가 있고 현지에서는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외국인들이 모여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도 좋고 그런 것도 접근할 수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컴퓨터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으로 계신 분도 있고 간호사는 이런 국가 기관을 통해서도 다른 해외에 파견 나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대사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저의 일대기를 그냥 얘기해서 뭐 저 사람 일대기를 봐서 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어떻게 그 활동들이 연결됐는지를 보시면 계속 연결된 게 보여요. 처음 걸 말씀 안 드렸는데 처음에 4학년 때 오키나와의 그 평화인권 캠프에 뽑혔던 이유는 제가 전남대학교를 다니면서 2년 동안 5.18 자원봉사를 했어요. 5.18 묘지 가서 이 묘지는 어떤 분이시고, 5.18을 어떻게 시작됐고,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걸 다 외우고 공부하고, 그걸 이제 손님들 오시면 설명해드리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수 봉사자가 돼서 외국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외여행인데 무료로 갔고, 그것도 한중일 학생들과 다 함께 모이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가졌고, 그리고 일주일이나 넘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2박 3일 가족여행 가는 거랑은 정말 차원이 다른 일이고, 또 거기에서 만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제가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들을 잘 보시고, 지금 저는 이제 사정상 외국은 못 나가지만 지금은 저는 앞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나갈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하고, 코이카에서는 ODA 자격증도 있어요. 그래서 ODA 교육도 계속 시키고,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자격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들어서 수료증을 계속 따놓고 있어요. 그래야 나중에 기회가 생길 때, 그게 가능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실제 이제 떠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장기로 또 더 나이 들어서 퇴직하신 분도 코이카로 많이들 가시니까 꼭 코이카가 아니더라도 요즘엔 기회가 더 많고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다녔던 그 기관들하고 연결해서 또 그냥 내가 현지 기관으로도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시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을 때 저처럼 뭐 해외 당장 못 나가 돈 없어 라고 했을 때 그래도 봉사는 하고 싶어서 5.18을 했던 것처럼 그리고 5.18 무료로 그렇게 워크숍 갔다 오고 캠프 참여하고 그때 갔다 와서 해외 무료 자원봉사 이렇게 검색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무료로 한 달을 갔다 왔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나는 멀리는 못 가. 그러면은 이 주변 동남아로 가면 되니까요. 저는 무조건 아프리카 아니면 남미를 해가지고 계속 그걸 지원을 해서 갔다 온 거고, 가까운 곳도 많기 때문에 거기도 지원해서 많이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1시간 좀 넘게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나왔던 그 기관들 그래서 필리핀 단체 그리고 코이카 페이스북 슬러시티 코피언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트 몇 개 정리를 해드렸고 제 메일 주소를 여기다 적었으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고민이 있거나 제가 이제 남미에 있을 때도 이런 고민 사항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냥 모르는 분인데 남미에서 블로그 활동을 했고 세계 특파원 활동을 했으니까 그 글들을 보시고 뭐 그때 당시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었고 그래서 문의를 하시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 게 27살 남자인데 군대는 갔다 왔고 근데 학교를 졸업은 해야 되는데 봉사활동은 너무 하고 싶고 근데 할머니는 금방 돌아가실 것 같고 그래서 못 만날 것 같고 봉사활동을 하다 보면 할머니의 임종도 못 볼 것 같고 이거를 고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27살 남자인데 다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그때 당시 제가 31살 뭐 이랬으니까 남미에 있을 때 근데 가장 걸리는 게 할머니였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근데 당장 돌아가실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의 걱정으로 본인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래서 그 사례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도 괜찮다. 그 메일로 뭐 주시면 되니까 많은 고민 상담이나 아니면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코이카 활동 같은 경우는 2007, 8, 9였으니까 거의 15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달라졌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가서 활동하고 뭐 어떤 거 할까 계속 고민하고 새로운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디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메일이랑 사이트랑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고 또 질문 있으면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